네, 용상박 투자의 전쟁 한 주 동안 8분의 매니저들이 정말 불꽃 튀는 투자의 전쟁을 보여주셨고요. 각자 또 2개씩 추천주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추천주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추천됐던 종목들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일단 종목 수가 16개가 아닙니다. 15개인데요. 그 이유가 쿼드 메디슨을 이번 주에 조기준 매니저께서 한 번 뽑았다가 그리고 바로 포트 아웃 시키셨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다시 올려주셨어요. 근데 2번 다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에 그래서 결국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쿼드 메디슨이 2번 연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를 수놓았던 종목들 정말 많네요. 삼성 SDI도 보이고 파마 리서치도 보이고요. S&T 모티브, 에코프로 BM까지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15개 종목 중에서 오늘 출연해주신 2분께서 탑픽으로 찍으신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백인엽 매니저께서 탑픽으로 뽑아주신 종목 어떤 종목을 첫 번째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파마 리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파마 리서치를 이제 첫 번째 탑픽으로 뽑았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파마 리서치를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이제 파마 리서치와 같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엔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네. 10일 단위로 이제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HS 코드로 이제 수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았다가 지난 4분기부터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피부 쪽으로 이제 금액을 썼을 때 돈을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리주나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어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피부 주름이라든지 피부 재생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매출도 지난해 4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출 데이터 때문에 조금 빠졌다라면 최근에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성장률도 지난 4분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파마 리서치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파마 리서치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이 파마 리서치는 강시환 매니저가 추천하셨던 종목이고요. 매수일은 1월 21일 그 이후에 3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수익률 15.35%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왜 탑픽으로 뽑으셨는지 바로 이 수익률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약간 제 생각에 파마 리서치가 물론 좋은 종목인 거 저도 알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제 피부 미용 많이 받고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까. 요 정도 올라왔으면 혹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무겁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한번 가면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맞네요. 네,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종목이라 네. 여태까지 코스닥 쪽에서 기관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기관 수급이 최근에 4거래 연속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기관이 오늘 또 1조 샀고 네. 다음 주에도 코스닥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면 당연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화장품 쪽 파마 리서치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셔도 여러분들이 너무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60만 원까지는 빠르게 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가 55만 원인데 60만 원까지도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강시환 매니저께서 이거 보고 계신다면 목표가 올릴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맞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막 올라갈 때 에이 코스피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제가 다 놓쳤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도 무거워 보이지만 그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60만 원까지 쭉 달리는 강시환 매니저의 추천주 파마 리서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가 탑픽으로 뽑아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선택한 거는 유일로보티스를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유일로보틱스 이효근 매니저가 추천하셨던 종목이고요. 1월 20일에 매수해서 이 종목 역시나 수익률 뒤지지 않습니다. 11.7% 높은 수익률. 사실 이번 주에 로봇이 좀 들쭉날쭉하기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낸 종목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유일로보티스 자체적으로도 좋은 이벤트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SK온의 아메리카 쪽에 들어가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공장 내에서 들어간다라는 거, 결국 네. 미국의 로봇주 안에서의 또 수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과 결국 이제 공장에 실제로 투입되면서 공장 자동화에서 효율화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모멘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저희가 로봇주는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포트에 항상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가 내려온 것 같지만 레인보도 오늘 신고가 한번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2조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시가총액 큰 로봇주 안에서는 또다시 수단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여질 측면이 있는 거라서 그렇다는 거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2월 달에 있는 MSCI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못 들어간다면 5월 달에 대한 기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눌린다, 만약에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자동차 종목 자체가 자동차가 눌린다면 로봇주가 같이 밀릴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눌린다면 로봇주가 끝날까를 생각해 본다면 3월 달에 또 있거든요. 3월 달에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때 똑같이 작년처럼 로봇에 대한 코멘트를 엔비디아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가 또 엮여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로봇들은 적어도 눌리게 되면 3월 때 엔비디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뭐 봐야 되는 시기가 또 오지 모아가는. 않을까라고 봐서 네. 이 종목 외에도 결국 로봇주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로봇주 끝났네라고 안 보기보다는 눌렸을 때가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3월 달에 엔비디아 컨퍼런스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로봇주가 좋은 종목이다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는 없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건 오늘도 갑자기 로봇주 막 급락하는 종목들이 막 계속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약간 좀 키 맞추기를 한번 하고 들어가나? 실적 나오는 탄탄한 종목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나 싶어서 이게 또 1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다음 주면 이제 거의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1월이 그렇죠. 어떻게 좀 승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로봇주에서는 대기업과 연관성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올라온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맞아요. 것들은 회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대기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뒷배경 자체가 이미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시즌 때 뭐 숫자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뭐 로봇주가 밀려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작은 이유가 될 거라서 로봇주에 정말 잡주가 아닌 이상은 로봇에서 정말 액추에이터가 뭔가 있고 네. 확실하게 서처가 있고 고객사가 있고 대기업이 있는 로봇주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유일로보틱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SK 그룹이 관리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연계되어 있는 로봇주들은 탄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효근 매니저의 픽이었고요. 수익률은 11.7%. 이효근 매니저의 1월 20일 추천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백인현 매니저가 오늘 또 탑픽으로 꼽은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지노믹스. 근데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저렇게 반만 색칠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이게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류 난 게 아니고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가람 매니저님도 탑픽이죠? 맞아요. 저 탑픽입니다. 이렇게 빨간불, 노란불이 같이 들어온 알지노믹스. 이 종목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성하준 매니저의 추천주였고요. 매수일은 1월 21일이었습니다. 알지노믹스, 오늘 강한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강한 시세, 요거 보고 이제 계속 탑픽으로 가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최근에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풀렸는데 이제 오버행 이슈도 사라졌고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R&A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26년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핵심 키워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ADC, R&A, 메시, 비만 이쪽이거든요. 특히 비만 쪽에서는 경구용,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동제약, 최근에 삼천당제약이 올타임 하이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런 핵심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R&A 쪽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올릭스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 독식했는데 지금 알지노믹스가 상장하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 또는 투자자들이 알지노믹스가 오히려 올릭스보다 더 시총 평가를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올릭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했던 거는 지난해 일라이릴리랑 6억 달러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인데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랑 지난해 5월 달에 13억 불 가량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중요한 부분은 알지노믹스처럼 그 R&A를 치환하는 요소, 치환 요소 플랫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DNA가 고장나면 DNA를 직접적으로 이제 수정하게 되면 약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 그렇겠죠. DNA 사본 역할을 하는 RNA를 잘못된 RNA를 바로잡게 되면 치료 효과가 확 나온단 말이죠. 그런 치안 요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알지노믹스 그리고 해외에서는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가 원래 RNA 치안 요소 관련해서 기술력을 입증하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한 1.9조 원, 2조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올해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잠깐 시가총액 체크를 해보니까 네. 3.7조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배 났네요. 네, 지금 알지노믹스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올라가지고 2조 원 조금 넘은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갭을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일라이 릴리와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을 생각한다라면 알지노믹스도 충분히 최소한 3조 원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급락하기 전에 3조 원대 부근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알지노믹스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노믹스도 지금부터 한 40~50%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노믹스는 오늘 기간 외국인 수급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큰 규모가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은 실적도 앞으로 계속 찍히는 그런 종목인가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찍힌다기보다는 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어디에서 나올지. 오. 일단 일라이 릴리 쪽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온다면 완전히 폭등을 하는 거고 뭐 다른 빅파마 쪽으로도 기술 이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죠. 그걸 일단 기다리는 모멘텀이군요. 네, 우리가 보통 ADC에서 이제 오른 테라피틱이 오르는 이유가 새로운 DAC라는 기전을 통해서 오르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여태까지 RNA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RNA를 뭐 억제하거나 없애는 역할을 했던 거지 잘못된 RNA를 이렇게 고치는 역할을 했던 기업은 없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랑 알지노믹스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알지노믹스 왜 오늘 또 두 번째 토픽으로 뽑아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안 겹치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네네. 결국은 알지노믹스 자체적인 RNA 기술 자체가 예. 상당히 좀 글로벌과 함께 경쟁력 자체가 된다는 거고 일라일리가 모든 것도 검증해놓은 RNA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른 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DAC 가지고서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그걸 따라갈 자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데 그렇군요. 결국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멀티모델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RNA 기업들의 자체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올리스만 올라가고 알지노믹스가 올라가다 말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웨이브래프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에스티팜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이오니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도 계속 신고가로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RNA 쪽에 올라가는 게 있고 최근에 비만과 관련된 RNA에서는 또 에로헤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신고가로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결국 지금 RNA를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RNA를 활용해서 약물도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RNA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올리스하고 알지노믹스가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 지금은 지금 원료 쪽에서는 에스티팜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니까 RNA 자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바이오 안에서도 RNA 키워드 갖고 온 거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 아까 보신 것처럼 코스닥 150의 비중 안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결국 기술 이전이 확실하게 나타난 종목들 그다음에 그다음 기술 이전도 가능한 종목들한테는 더 매수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 150 안에서 시가총액 큰 놈들은 패시브 자금 이익도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다음 주에 정책 변화에도 기대감 더 섰을 때 결국 바이오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미국 종목들 뭐 여러 개 짚어주시니까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종목들인데 바로 신뢰가 갑니다. 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RNA 못 갈 이유가 없죠. 올릭스와 알지노믹스 다음 주에 이 흐름 그대로 이어받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1월 21일 추천주였고요. 20일에 추천을 하셨고 21일에 매수한 종목 알지노믹스 오늘장 10% 급등 이 기세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인현 매니저님의 세 번째 토픽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세 번째 토픽 어떤 종목입니까? 세 번째 토픽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네. 예. 가온칩스도 반만 들어왔어요. 이거 혹시 이것도 저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게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둘이 뭐 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두 분이 알지도믹스랑 가온칩스를 이렇게 공교롭게 둘 다 토픽으로 꼽아 주셨어요. 이
가온 칩스는요. 그것도 신기한 게 또 송하준 매니저의 추천주예요. 1월 23일에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4.35%.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 많이 얘기해 주셨던 그 파운드리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가져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 가온칩스 약간 사업 구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IP 만드는 업체들은 반도체 IP 업체들은 IP만 만드는 거고 팹리스 업체들은 그 IP를 가져다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설계된 반도체 칩을 파운드리에서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그 중간 파운드리 업체랑 팹리스 업체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은 뭐 가온칩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둘 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 향이고요. 그리고 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TSMC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가온칩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부터 EUV 장비 시범 생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 반도체 칩, AI5, AI6를 양산하기 시작한다라면 본격적으로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삼성 파운드리 향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흑자 전환까지 진행을 한다. 아직까지 흑자 전환은 요원하긴 하지만 애플이랑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흑자 전환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온칩스랑 AD 테크놀로지 그 두 기업 중에 어느 한 기업이라도 분기 실적이 튀게 돼버리면 지금보다 관련 기업들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향후에 이제 관련 기업들 실적도 보시고 그 삼성 파운드리 가동 시기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테일러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나노 공정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2나노 초대형 칩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나노 쪽에도 레퍼런스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가온칩스만 주목한 건 아니고요. 저는 삼성전자의 파운드 생태계 자체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두 분의 합니다. 의견이 확 겹치네요. 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세 경쟁에 특화가 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퀄컴과 같은 데서 수주를 받게 되면 가온칩스가 수혜를 보는 거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큰 칩이거든요. 네. 대형 칩에 대해서 패키징하는 거기 때문에 빅테크들한테 패키징과 관련된 수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사 수혜가 되는 게 AD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나눠서 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작은 칩에 대해서는 가온칩스인 거고 큰 거에 대해서는 AD다. 근데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퀄컴도 받고 있고 빅테크도 받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여기다가 더불어서 세인5라고 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세인5, 예. 세인5 자체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안에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네. 이 점부터 H반도체도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자체 NPU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결국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제가 알기로 오늘 KB증권에서 올려놓은 코멘트를 보니까 2030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비중에서 30%가 테슬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후년도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흑자 전환도 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자체가 세 기업 다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지금부터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삼성전자를 또 사야 되나?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성화준 매니저의 추천주 가온칩스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미5 그 종목도 제가 알기로 성화준 매니저 추천주죠. 맞아요. 네, 성화준 매니저가 이번에 파운드를 확실히 공략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파운드리 쪽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당장 제가 알기로 삼성 파운드리가 막 실적이 막 찍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온칩스는 삼성 것 말고도 다른 데서 받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까지 안 좋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D 같은 경우는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아마 가온칩스가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긍정적인 주가 탄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온칩스가 그냥 뭐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들어서 전 삼성전자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고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 이번 올해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그게 나온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에게 닥친 미래 중에 이제 기술주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을 때 조금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대감으로 반영되면 좋은데 혹시 또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다음 주 29일 날 목요일인가요? 그때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 같은 경우 이번에 17조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1,400원대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그랬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컨센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대신 그것도 이미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SK하이닉스가 급락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만약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전히 매수 기회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옆으로 좀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보를 좀 해주던가 약간의 조정을 보여준다라면 오늘 같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약간 쉬어가니까 다른 섹터가 완전히 수급이 들어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코스닥으로 또 수급이 오늘 확장이 같이 되고요. 코스닥 네. 쪽으로 기관이 1조를 할 수 있었던 자금 여력의 원천이 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샀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 수급을 조금 더 기대하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고 약간 눌리더라도 예.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는 좋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바이오나 코스닥 쪽 관련 종목들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뭐 성하준 매니저의 추천주 수익률 현재 4.3%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9,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인데 파운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좀 들어와요. ARM 인수전에 뭐 삼성전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로 제가 그쵸,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혹시 이거 뭐 가능성이 지금 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건 내부자가 아닌 이상 뭐 정확하게 네.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ARM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게 돼도 결국은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릴 거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ARM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와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바로 나오나요, 아마 또 그런 게 그 또? 안에서도 네. 또 아마 관련 수혜 종목이 뛰어 올라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로봇, 현대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칩 이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다가 이게 이번 주 말 들어서 조금씩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 새로운 재료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하는 그 시장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투자자분들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재료 나오면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싶어서 파운드리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또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뭐 관련 주주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계속 같이 올라가야 좀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우리 추천주들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파마리서치와 유일로보틱스, 알지노믹스, 가온칩스 두 분께서 뽑아주신 1, 2, 3 탑픽이었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무방 예고, 무료 방송 예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네, 저는 이번에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일요일은 오후 5시 진행하니까 꼭 그때는 여러분들 외출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스닥 3천 간다.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 3천이 만약에 간다라면 실제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아마 주인공이 될 거예요. 특히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3천 간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주부터 바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유망주 세 종목 제가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지금 정말 다양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단언컨대 2026년도 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수익이 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할 자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엽 매니저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단언컨대 올해 백인엽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저도 빨리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언제 예정돼 있나요? 네, 저는 항상 일요일 날 밤 9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다 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저는 코스닥이 1,400은 적어도 갈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주간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는지, 그걸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 통해서 관종을 설명드릴 거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밤 9시에 참여하시고 여기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밴드도 올리고 있으니까 밴드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주말에 심심하시죠? 여러분들 일요일 5시 백인현 매니저, 일요일 9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